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두 편 만들었습니다. 거지노인의 신통한 점괘와 도깨비가 준 땅 문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지 노인의 신통한 점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김씨성을 가진 농사꾼이 있었는데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 가난뱅이였다. 그러니 아무리 기를 쓰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들었고 밑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나도 남부럽잖게 살아보나 하는 것밖에는 다른 소원이 없었다. 하루는 아내가 그동안 짠 무명배 한 피를 주면서 장날에 가져다 팔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장에 가지고 갔는데 제법 큰 돈을 받았다. 큰 돈이라고 해봤자 부자에게는 술 한 번 먹으면 없어질 돈이지만 가난뱅이 김씨에게는 난생 처음으로 쥐게 된 큰 돈이었다.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길가에 웬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듯한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딱한 생각이 들었다.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은 불쌍한 사람들이 길에서 구걸하는 걸 보고 어찌 그냥 가겠는가? 문득 측은지심이 우러난 김씨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명배 판돈을 몽땅 그들에게 줘버렸다. 그러자 그 중에 있던 어떤 노인이 말했다.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으니 조그마한 보답이나마 하겠소이다.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니 점괘나 받아가시오. 하고서 점을 쳤다. 그런데 그 점괘가 딱 3마디였다. 그 3마디가 뭔고 하니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술에 취한 것처럼 막춤을 춰라. 반가워하거든 오히려 엎드려 큰절하라. 이렇게 점괘 3마디를 받았다. 손에 떡을 들고 있으면 배는 고프지만 무엇인가 꽉 찬 느낌인데 그 떡을 먹어버리면 배는 부른데 손은 허전한 법이라. 좋은 일을 했으니 기분이 무척 좋았지만 그의 빈손을 바라볼 마누라의 슬픈 얼굴을 생각하니 비로소 바보짓 한 것이 실감이 났다. 그러자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에라, 무작정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김씨는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처 없이 걸었다. 가다 보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는데 마침 나룻배가 한 척 있어서 타게 됐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떠난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자 배가 떠나려는데 김씨가 가만히 보니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황소까지 타고 있어서 아무래도 위태위태해 보였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위험하다고 뱃사공과 사람들에게 김씨가 말했으나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했다. 게다가 뱃사공은 한술 더 떠서 30년 경력의 사공을 무시하느냐고 오히려 김씨를 나무랐다.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라는 말을 믿은 김씨는 그냥 배에서 내려버렸다. 김씨를 내려놓고 배가 강을 건너는데 배가 강 한가운데쯤 들어가니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벼락까지 쳤다. 사람들이 놀라 벌떡 일어서는데 어떡하나 황소까지 일어나 난리를 쳤다. 그러자 배가 기우뚱거리더니 그만 뒤집히고 말았다. 당연하게도 배에서 내린 김씨만 살았고 그 배에 탄 사람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었다. 마음속으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김씨가 길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 날이 저물었다. 둘러보니 사방에 집도 없고 절도 없어 첩첩산중이었다. 첩첩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일이 딱하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산중에 동굴이 하나 보였다. 저곳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면 되겠구나. 동굴 안에는 하얀 사발 같은 것이 많았는데 마구 굴러다니고 발에 차였다. 주워서 가만히 보니 그게 모두 해골이었다. 그때 갑자기 동굴 저 안에서 쿵덕쿵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은 키가 남산만한 것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낯빛은 시퍼렇고 눈에 불이 철철 흐르는 게 커다란 몽둥이까지 들고 다가오니 김 씨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서우면 술에 취한 것처럼 막춤을 춰라. 한 점괘가 생각났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춤을 췄다.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이게 무슨 병고야?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줄어들었다. 남산만 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돌미륵만 하다가 장승만 하다가 드디어 보통 사람만 해졌다. 낯빛도 시퍼렇던 것이 예사로 돌아오고 눈빛도 불이 철철 흐르던 것이 순해졌다. 그냥 얌전한 젊은이 얼굴이 된 것이다. 그 젊은이가 말했다. 나는 본래 하늘에서 염라대왕의 궁전을 지키는 문직이었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대왕님이 나를 흉측한 괴물로 만드셨소. 그런 다음 이 동굴로 귀양을 보냈지요. 대왕님께서 누구든지 내 놈 얼굴을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풀리리라. 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동굴에 들어와도 내 얼굴을 보면 기절하여 죽더니 오늘에야 당신이 춤을 춘 덕분에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소. 그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래서 다른 소원은 없고 여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는 것밖에 소원이 없노라고 했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에서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자욱해지고 바람이 크게 일더니 그만 젊은이가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 김 씨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젊은이가 말한 대로 바위가 여러 개 있었다. 그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를 찾아 그 아래를 살펴봤다. 보니까 그게 산삼밭이었다. 어린아이만한 산삼이 몇십 개나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무명배 판돈에 몇천 배나 되는 돈이 될 것 같았다. 집으로 가면서 마누라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너무 행복했다. 집에 가서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탁 들어가니까 아내가 마루에서 목이 빠지라고 대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고,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반겨 맞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앞불싸 반가워하거든 오히려 엎드려 큰절하라.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다짜고짜 엎드려 설설 기면서 큰절했다. 절하다 보니 마루 밑 섬돌 뒤에서 쳐다보는 눈알 두 개와 딱 마주쳤다. 놀랍게도 시퍼런 칼을 든 도둑놈이 마루 밑에 숨어 있었다. 그때 도둑놈을 못 봤으면 김씨 부부는 영락없이 도둑놈 칼에 죽었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착한 일한 덕분에 부부는 도둑놈 잡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세 마디 점괘가 신통하게 다 들어맞은 것이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행하는 적선은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는 옛말이 틀린 것 없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도깨비가 준 땅 문서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땅이 한 뼘도 없었다. 그래서 남의 논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다. 땅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뼈 빠지게 한 해 농사를 지어도 소작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러니 늘 배를 골았다. 하루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모퉁이를 막 도는 순간에 팔적 장승 같은 것이 턱하고 나타났다. 가만히 보니까 도깨비였다. 도깨비를 만났을 때 놀라면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는 큰 소리를 쳤다. 너는 무엇이기에 남의 길을 막느냐? 나는 도깨비 외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왔소이다. 하긴 여태 남의 것이라고는 볏짚에 지푸라기 하나 탐낸 적 없었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저 하늘 뜻이려니 하고 누구 원망 한 번 하는 일 없이 살아왔으니 마음씨가 고운 건 사실이었다. 그나저나 참말로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떼기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저 한 뼘이라도 좋으니 내 땅에다가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다른 소원이라곤 없었다. 그래서 말했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 농사꾼이야. 그저 땅이 소원이지. 그랬더니 도깨비가 획 사라졌다가 다시 휙 나타나서 땅 문서 한 장을 주고 갔다. 펴보니 마을 앞에 아주 널따란 논밭이 죄다 자기 거라고 돼 있었다. 덕분에 농사꾼은 하루아침에 땅 부자가 됐다.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랐다. 가을 거지하고 보니 곡간이 그득했다. 농사 지어서 수확하면 남는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샀다. 그러다 보니 몇 해 안 가 엄청난 땅 부자가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땅 부자가 되고 보니 마음이 달라졌다. 전에 가난할 때는 남이 것 하나 탐낼 줄 몰랐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아무리 가져도 성에 안 찼다. 제 것으로 99을 가지니 남의 것 하나를 가져다가 100을 만들고 싶어서 늘 아쉬웠다. 전에 가난할 때는 남 원망하는 법이 없었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마음에 때가 껴서 걸핏하면 남 탓을 하게 됐다. 농사가 잘 안 되면 머슴 탓, 날씨가 굳으면 하늘 탓, 이래도 남 탓, 저래도 남 탓,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도깨비가 가끔 와서 놀다 가곤 했는데 한 번은 도깨비가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입이 부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도깨비를 힐난했다. 그때 내가 땅을 좀 더 많이 줬으면 내가 그 땅을 팔아서 능참봉 벼슬이라도 샀을 텐데. 조금밖에 안 주는 바람에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니 이게 모두 도깨비 내 탓이다.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 그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획 사라져 버렸다. 그러고는 다시는 안 나타났는데 조금 뒤에 보니 땅 문서가 죄다 없어졌다. 그 너른 땅이 죄다 남의 것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땅 부자는 하루아침에 도로 가난뱅이가 됐는데 그때가 되어서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